요즘 병원 이야기를 듣다 보면 비슷한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아무거나 먹지 말라. 몸에 좋다는 것도 괜히 먹었다가 문제 생길 수 있다. 특히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면 식탁 앞에서부터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먹어도 되나? 저걸 먹으면 치료에 방해가 되지는 않나? 그런데 저는 최근 한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암을 연구해온 서울대 의과대학 김희신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수십 년간 암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암 치료의 최전선을 지켜본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건 꼭 정리해서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암 식사상식과 실제로 현장에서 보고 겪은 내용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김희신 교수님의 강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려면 암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 전체를 봐야 한다. 치료를 견디는 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치료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 전문의인 제가 여러분께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암 권위자도 실제로 챙겨 먹는 음식은 무엇인지, 암세포를 굶겨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예방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몸을 살리는 음식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약보다 식사와 체력이 치료의 성패를 가르는 순간을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노후 생활에서는 겁을 주는 건강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암을 예방할 때 먹어야 할 음식과 암 진단 이후에 먹어야 할 음식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암세포가 싫어하는 식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치료를 받는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영양이 무엇인지 한 번에 정리되실 겁니다. 괜히 겁부터 먹고 식탁을 비워두는 대신 몸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방향이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암을 예방하는 음식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희신 교수님의 강의에서 반복해서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몸 안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나쁜 환경이 계속되면 정상세포의 DNA가 손상되고 그 틈을 타암이 자라기 쉬워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간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블랙베리 같은 과일들이죠. 이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항산화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세포를 녹슬지 않게 지켜주는 방패 같은 역할입니다. 특히 DNA를 보호하는 역할이 큽니다. DNA가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주면 암세포가 싹틀 환경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김희신 교수님도 암 예방 단계에서는 베리류를 꾸준히 먹는 식사를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몸에 공급해주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조류입니다. 여러분 혹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을 들어보셨나요?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서 나오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항암 항염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감태였습니다. 감태는 바다 바닥에서 자라는 해조류입니다. 일본 장수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감태, 미역, 다시마를 많이 섭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년 이상을 사는 거북이들의 식성을 연구했더니 주식이 바로 해조류였습니다. 미역, 다시마, 감태 같은 것들이죠. 이걸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았고 오랜 시간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서울대에서 감태 성분을 임상 실험을 해보니 항염 효과와 함께 사람이 먹었을 때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 환자에게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전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전 이야기입니다. 암 환자를 위한 식사는 이론보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입맛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밥만 조금 먹거나 아예 커피로 때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는 몸은 아침부터 재료가 들어와야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계란입니다. 계란을 미리 쪄놓고 아침에 하나씩 먹는 겁니다. 그냥 먹기 힘들면 김으로 싸서 드시면 됩니다. 두부도 좋습니다. 두부를 살짝 데워서 김이나 감태로 싸서 드시면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쪄놓은 감자를 김으로 싸서 드시면 에너지와 단백질 보조 역할을 함께 합니다. 김희신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단백질은 집으로 치면 기둥이다. 기둥이 약해지면 아무리 벽을 고쳐도 집은 무너진다. 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튼튼해야 치료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암을 예방할 때의 식사와 암 진단을 받은 이후의 식사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방 단계에서는 건강식이 중심이 됩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세포 환경을 좋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해조류 곡물을 중심으로 몸을 가볍게 관리하는 식사입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단을 받고 나서 더 엄격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고기도 끊고 밥도 거의 안 먹고 채소만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세포도 함께 손상을 받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근육과 체력입니다.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몸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치료를 버티는 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진단 이후에는 건강식이 아니라 영양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영양식의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재료입니다. 암 환자에게 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은 집을 고치면서 벽돌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고기를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시각은 너무 단순한 접근입니다. 문제는 어떤 고기를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입니다. 붉은 고기와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고 몸 안에서 산성 환경을 만들기 쉽습니다. 특히 기름이 많은 부위는 혈관과 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반면 오리고기나 흑염소는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깔끔한 편입니다. 기름기만 제거하고 먹으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기운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보양 음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변비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소화와 흡수가 느려집니다. 장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변이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변비가 지속되면 장 안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반복되면 용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채소와 식이섬유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섬유질은 장을 쓸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고기가 오래 머무르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게 단순한 상식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암 진단 이후의 식사는 무엇을 끊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고기를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를 고르고 채소와 함께 먹고 근육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지방과 기름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기름은 다 나쁜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특히 암 이야기만 나오면 기름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김희신 교수님의 강의에서는 기름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기름에 많고 실온에서도 딱딱하게 굳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기름이 문제인 이유는 몸 안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혈관 벽에 달라붙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피가 지나갈 길이 막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혈관이 70% 이상 좁아지면 피가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그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 심장으로 가면 심장병,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됩니다. 반대로 불포화 지방은 다릅니다. 주로 식물성 기름에 많고 몸에서 비교적 잘 처리됩니다. 김희신 교수님이 대표적으로 언급한 기름이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혈관을 막지 않고 오히려 염증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고급 식당에서는 튀김이나 볶음에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합니다. 기름을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기름을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삼겹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40대를 넘기면서부터 몸에서 기름을 분해하는 효소가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삼겹살을 먹어도 라이페이스 같은 효소가 충분히 나와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효소가 줄어들면서 포화지방이 그대로 몸 안에 남게 됩니다. 이게 혈관과 장기에 부담을 줍니다. 삼겹살이 위험한 이유는 기름 자체보다 나이가 들수록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음은 탄수화물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탄수화물이냐입니다. 흰쌀밥과 흰 밀가루는 몸 안에서 거의 설탕처럼 작용합니다.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을 과하게 쓰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 안에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현미, 보리, 메밀 같은 곡물은 다릅니다. 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혈당의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몸에 부담을 덜 주는 에너지입니다. 김희신 교수님도 암 예방 단계에서는 이런 탄수화물을 기본으로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 음식에 대한 기억이 뇌에 오래 남는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 먹던 달고 기름진 음식의 기억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나고 습관처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몸 안에서 염증을 키웁니다.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결국 이 만성 염증을 얼마나 잘 막느냐의 문제입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염증이 쌓이고 혈관이 약해지고 세포 환경이 나빠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끊는 것이 아니라 포화지방을 줄이고 불포화지방을 선택하고 탄수화물의 질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암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선과 지중해식 식사가 왜 암 예방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생선과 식사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희신 교수님의 강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식사가 바로 생선 중심의 식사입니다. 생선은 단백질이 부드럽습니다. 몸에 들어오면 소화가 빠르고 근육과 조직 회복에 바로 쓰이기 좋습니다. 특히 생선에는 오메가3라는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돕고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생선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혈관 질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암 이야기에서도 혈관은 중요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산소와 영양이 몸 전체에 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 생선 식사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 지중해식 식사입니다. 지중해식 식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생선, 채소, 올리브오일, 견과류, 그리고 적당한 곡물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기를 아예 끊지도 않고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양과 질을 조절합니다. 이 지점에서 극단적인 채식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채소만 먹으면 오래 살 것 같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김희신 교수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채소만 먹는 식사는 단기적으로는 몸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치료를 받는 몸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골고루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가지를 왕창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골고루 먹는 식사입니다. 이제 김희신 교수님의 실제 식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늘 강조하는 식단은 의외로 아주 소박합니다. 된장, 청국장, 보리밥, 상추쌈.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먹던 밥상입니다. 교수님은 본인이 80이 넘은 지금도 이 식단을 가장 편안하게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식사의 핵심은 장입니다. 된장과 청국장은 발효식품입니다.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보리밥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상추쌈은 섬유질을 공급합니다. 이 조합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장에 탈이 없습니다. 설사도 변비도 거의 없습니다. 교수님은 평생을 돌아봐도 장 문제로 고생한 기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집니다. 시골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걷기 습관입니다. 교수님은 지금도 가능한 한 많이 걷습니다. 골프를 칠 때도 카트를 타지 않고 끝까지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걷기는 장 운동을 돕고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유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고
치료를 버티는 힘은 특별한 한 가지 음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장 건강, 혈관 건강, 근육.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싼 보조제보다, 화려한 건강식보다 우리 몸이 원래 좋아했던 밥상으로 조금씩 돌아가 보시라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암을 예방하고 암 치료를 끝까지 버텨내는 힘의 중심에는 장, 혈관, 체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은 우리가 먹은 것을 받아들이는 뿌리이고, 혈관은 그 영양을 온몸으로 실어 나르는 길이며, 체력은 치료를 견디게 하는 바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 최고의 음식들도 이 세 가지를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베리류는 세포와 DNA를 보호해 암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미역, 다시마, 감태 같은 해조류는 염증을 낮추고 장과 혈관을 동시에 돕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은 무너지는 근육을 붙잡아주고, 올리브 오일과 오메가3는 혈관을 막지 않고 부드럽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된장, 청국장, 보리밥, 상추쌈 같은 우리 전통 식단은 장 건강을 바닥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음식은 비싸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꾸준히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암 예방도, 암 치료도 한 번에 바꾸는 식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잘 먹는 것보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어갈 수 있는 식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김희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암을 연구한 분의 식단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소박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과학이 있었습니다. 발효식품이 장을 살리고, 곡물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단백질이 몸의 기둥을 세운다는 몸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전통 식단은 옛날 방식이라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살아온 방식에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 먹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잘 먹는 것은 치료이고 예방입니다. 암을 무서워해서 식탁을 비우지 마시고 몸을 믿고 몸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한 끼 한 끼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슬기로운 노후 생활입니다. 앞으로도 약보다 앞서는 생활의 힘을 여러분과 함께 차분히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